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쉬웠죠? 컨센서스를 하회한 9조 원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 주가가 오르는 일은 많이 없긴 합니다만 이번의 하락은 조금 더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나 HBM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흐름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IT투톱은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오늘 개장한 상해종합지수, 중하권지수는 오늘도 상승으로 포문을 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하권 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4%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천지수도 8%까지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데요. 연휴 뒤에 너무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또다시 불기둥을 내뿜고 있는 중하권 지수입니다. 하지만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본토 지수가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올렸던 부분들 많이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밑꼬리가 그래도 달리면서 낙폭을 줄여내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현재 7%가량 빠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도 그렇게 힘을 내지는 못한 하루였습니다. 1%대 약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가 쉬어가면서 이 여파를 받아가며 일본 증시는 1.2%대 약세로 마감한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사실 중동발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또 보기 시작한 게 원유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스에서는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서 유가 급등, 경기 침체 우려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현재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5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좀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102선을 계속해서 지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가 국채가 올라가면서 강달러 포지션이 계속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좀 하락했던 모습들 다 올려붙이면서 102선 달러 인덱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선물 시장 살펴보시면 큰 방향성 없이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좀 많이 빠져서 오를 법도 한데 큰 방향성 없이 대부분 약보합권에서 미국 선물 시장은 조금씩 큰 방향성 없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지수 마감 상황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가 0.6%대 약세로 2,600선 좀 다시금 내줬습니다. 2,594포인트, 코스닥이 0.3%대 소폭 약세로 77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1351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3원가량 오르면서 1349원 70전에서 마감이 됐고요.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현선물을 모두 매도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원가량의 매도를 보인 외국인인데요. 매도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900억 원대 매도,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천억 원 넘는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조정을 만들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HBM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고 과연 하이닉스와의 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1%대 약세 보이면서 6만 300원 선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IT투톱과 관련돼서는 마감딜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3.7%까지 그 낙폭을 키웠고요. 오늘 2차 전지 주들이 좋았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4%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벤츠와 함께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43만 원 위에서 마감이 됐고요. 현대차 소폭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대 강보합이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알테오젠은 올라줬는데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알테오젠을 필두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방어해낸 모습이고요. 알테오젠이 2.6%대 강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이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계열사가 혈액암 카티 치료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세로니우스였을까요? 3.5%대 약세 보여줬습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 시세 함께 살펴보시면요. 리가켄바이오 오늘 4%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했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의 조정, 또 삼천당 제약이 오늘 큰 폭의 하락세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VI 걸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6% 가까이 하락하면서 13만 1,500원 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경기 회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순서를 가져가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설주였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 내년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와 함께 오늘 4%대 강세 보여줬고요. HGC 현대산업개발도 4%, DLENC까지 함께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 상승폭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펩트론에서 뉴스가 나왔죠. 일라일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25%대 급등, 대화제약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의 장바구니에서 관련된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 관련된 종목들 하반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있죠. 오늘 국감에서 엔터 3사의 대표들이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반 판매 전략 개선 방향 가져가겠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디어유가 6% 가까이 올랐고 JYP 하이브가 함께 3%대 강세로 시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급등세를 이어가는데 화장품주는 대부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LG생활건강에 대한 분석과 함께 오늘 8%,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콜마까지 일지 4% 넘는 하락세로 마감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 봄은 언제 올까? 삼성전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위즈웨이브의 이권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봄은 옵니까 삼성전자? 지금 가을이죠. 예, 네. 봄 돼야지 봄이 올 것 같은. 예, 진짜 봄이 와야 올 것 같은 올 것 느낌이네요.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인데. 네.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일단 이제 내년에 대한 우려가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9조 1천억 나오니까 무슨 초상집처럼 이제 얘기를 10조가 하는데, 왜 아니야 이런 예. 느낌이잖아요. 9조면 많이 번 거죠. 그렇죠. 예전에 삼성전자 적자 났을 때도 가격은 한 6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적자 났을 때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막 하다가 네. 좋으니까 또 나빠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좀 6개월치를 선반영한다 이제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건데 여러 논리들 들어보면 이제 좀 하락 쪽에 베팅하시는 하락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이제 분들의 얘기나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쪽의 분들의 얘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 컨센이 한 10조 정도였기 때문에 그걸 하회한 거는 맞고요. 그거 맞기 때문에 근데 한 8조까지도 본 쪽이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중간치로 잘 나왔습니다. 한 9조 1천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회는 하긴 했는데 6만 원대는 지킬 것 같다라고 그랬더니 6만 300원으로 다 끝났습니다. 아주 6만 원을 깨진 않습니다. 예, 아주 얄궂게 최근에 이제 6만 원을 깨면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죠. 네. 그 얘기는 이제 6만 원이 이제 PBR 1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깨진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불경기 때 PBR 1배 수준 정도로 내려오고 경기가 호황일 때 PBR 한 2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한 1.7배 뭐 정도에 있는데 하이닉스가 그만큼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이유는 HBM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을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주가는 많이 안 빠질 거다라고 예측했던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딴 데 가서 그렇게 뭐 떠들고 다녔는데, 근데 지금 6만 원 정도를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하세요. 되게 극단적이신데 투자자분들이 네. 그럼 5자를 보면 무조건 뭐 몰빵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집 팔아서 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게 항상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제 항상 의심이라는 게 한번 들면 내 여자친구가 바람난 것 같은데 그럼 계속 바람난 것처럼 보이죠. 예.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지금 안 좋은 얘기 하니까 뭐 명예퇴직도 한다부터 시작해서 구조조정은 항상 원래 하는 건데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더 안 좋게 들리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하면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사과문 공개하는 것도 참 예, 보면 뭐 주주들이랑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올렸죠. 네. 그만큼 본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일단은 이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 자신을 알라. 예. 그게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르는 걸 알아야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 고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다 압니다. 삼성전자 그 지금 DS 부분 사장님이라든지 이주영 회장님은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임원진들이 알 텐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가 항상 그 선도업체로서 치고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쫓아가는 개가 됐죠. 예. 원래 SK하이닉스가 자기는 2등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어느 순간 가보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다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반도체 전 사업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잠정 실적이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 부문별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네. 안 나왔고요. 근데 SK하이닉스가 반도체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가 더 잘 나왔을 거라고 예측하는 쪽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박하게 보는 쪽은 4조 정도 보고 있고요. 그나마 괜찮게 보는 데는 한 5조 5천억에서 5조 8천억 정도 보는데 하이닉스는 최하가 한 5조 한 5천억에서 5조 8천억 6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반도체 쪽은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이기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저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고 이제 다른 분들 얘기 또 들어보면 네. 저랑 똑같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보시는 게 뭐냐면 바닥을 확인하긴 했지만 반등이 빨리 나오긴 어렵다. 주가가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든 아니면 뭔가 개선 사항이 있든 뭔가 새로운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올 것도 안 나오고 있고 콜테스트 언제 통과하냐? 그렇죠. 콜테스트야 뭐 통과했다 그러는데 대량 생산이 안 된다. 네. 그게 통과 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한번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 이게 월봉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여기서 한 6, 7개월 정도 바닥을 다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6, 7개월 갈지 그럼 6, 7개월 가면 딱 내년 봄이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봄은 봄에 올 것 같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빨리 오면 네. 이제 뭐 내년 연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생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6만 원 하회면 분할 매수 전략이 맞는 거고 네. 최하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항상 오버슈팅 예전에 21년도에 96,800원까지 가는 이 오버슈팅을 만드신 분이 있죠. 이거 매수가 96,800원인 분 찾아가지고 상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것처럼 아래로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예, 항상 과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과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밑으로 과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한 5만 5천 원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5만 5천에서 6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럼 언제 올라가냐? 저도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일단 그 신호탄은 외국인이 쏠 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기록적인 매도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오늘까지 24거래일인가요? 뭐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뭐 피부에 와닿게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화면. 예. 9월 8일부터 오늘 10월 8일이죠. 네. 예. 한 달간 이제 순 매도 금액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8조 2,590억을 팔았습니다. 8조대를 팔았고요. 개인들이 7조 3천억을 다 샀고요. 샀어요, 거의. 기관은 아주 얄밉게 한 6,700억 정도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우리나라 개인들이 돈이 많다. 결론이 그렇게 나네요. 네, 많고요. 외국인들은 주식이 많다. 예, 그래서 그렇죠. 8조를 팔 만큼 들고 있었다는 8조를 거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 보유율 보면 네. 53점 오늘 좀 더 팔았으니까 53% 정도 초반. 아직도 삼성전자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 끝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 팔 건 많습니다. 53%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다 팔진 않을 거고요. 근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지금 보면 일별로 보면 쭉 계속 오늘도 2,500억 이상 팔았는데 계속 팔죠. 네. 9월 3일부터 지금 주장창 팔고 있습니다. 9월 2일 잠깐 사주고. 산 것도 아주 조금 샀어요. 예, 그때.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많이 파는. 근데 이제 이게 전환이 돼야 된다. 예전에 올라갈 때처럼 적어도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이 한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사는 구간이 좀 나와서 네. 바닥을 좀 다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조금 개선되는 게 보여야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겨야 또 사겠죠. 네. 또 지금 중국에서 굉장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어가지고 삼성전자가 더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오늘도 불을 뿜었죠. 네. 상해가 8% 이상 올라갔는데 아침에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항생은 지수가? 막 떨어지는데 뭐 지수가 8% 올라가서. 근데 그것조차도 삼성전자의 악재입니다. 수급이 그쪽으로 쏠릴 거니까. 그렇죠. 한국을 팔아서 중국을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가장 팔기 좋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하이닉스를 팔기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뭔가 될 것 같은 HBM의 그렇- 기대감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HBM 뭐 삼성전자 만들면 하이닉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많은데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독식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마이크론 보니까 여전히 많이 못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나와야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을 수 있다. 너무 뻔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예, 삼성전자가 네. 당분간은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네. 저력 있는 회사고 오늘 사과문까지 이제 발표했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놀고 있는 인원들도 좀 자르고 뭐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좀 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업 부분 정리하고 돈이 되고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되는 거에 올인을 하겠다. 집중하겠다. 예, 그리고 지금 P4 라인 중에 일부도 좀 가동을 중단시켰는데 굳이 놀고 있는 라인에 전기료 나가지 않게 아예 꺼버린 거죠. 예, 그 전기료마저 아낀다는 예, 거잖아요. 웜다운이 아니라 그냥 쿨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거는 다시 가동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는데 아예 그냥 그거를 죽였다라는 거는 지금 비용도 아끼고 뭔가 이제 그 허리띠 졸라매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조금 삼성전자가 또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콜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양산까지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의 반등의 기회는 나오지 않겠나 근데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퀄 테스트가 진짜 말씀 아까 하신 대로 네. 진짜 괜찮은 퀄 테스트냐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래서 통과가 됐다라고 해도 문제는 생산에 들어가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그 HBM을 만드는 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하이닉스보다 한 1.8배 느리다고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팔아서 만약에 하이닉스가 2를 남기면 삼성이 1밖에 못 남긴다라고 하면 또 한 번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찌 됐든 한 단계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 해야죠. 단계를 좀 넘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자기 HBM4에 승부를 걸겠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뛰어넘겠다. 그래서 지금 항상 지금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SK하이닉스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면 너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삼성전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갖고 계시고, 예, 사모을 분들은 계속 사모으시면 되는데 네. 지금 빨리 올라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신에 뭐 맥시멈으로 빠져봐야 한 5만 5천 원. 올라오면 뭐 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6만 5천 원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6만 5천 원 넘어가려면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밀렸던 숙제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업황 뭐 또 이제 안 좋다고 막 얘기하시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뭐 공급 과잉부터 시작해서 HBM도 세트 공급 수요가 안 과잉이고 좋다. 뭐 수요도 안 좋고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쓰면서 네. 휴대폰 판매가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돈을 풀기 시작하니. 예, 그러면 어딘가 뭐 중국에 못 파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딘가 그쪽에 물량이 가면 어딘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총량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지금 시진핑이 좀 똥줄이 탔죠. 그래가지고 한 부양책 안 하면 큰일 거의 날. 일당 독재가 아니라 지금 1인 독재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돈을 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까지 인당 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가장 적절한 게 휴대폰. 그렇죠. 조금만 더 해가지고. 네, 그리고 중국이 교체 주기가 지난 휴대폰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면 또 뷰는 바뀔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봄은 적어도 봄에는 올 것 같다. 네. 적어도 봄에는 올 것 같다. 삼성전자의 봄은. 그렇다면 그래서, 네. 하이닉스는 HBM에서는 훨씬 더 앞서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언제쯤 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이제 그러면 하이닉스는 왜 또 이렇게 가다 말고 왜 이러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PBR의 문제에 덫에 갇혀 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한 1.8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PBR 기준으로 그러면 1.88배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가이던스 대비해서 그러면 이게 2배 근처 가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항상. 여지껏 2배를 넘어가면 항상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빠졌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그럼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냐? 실적이 미친 듯이 좋게 나와야 된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시장은 워낙 또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만 원까지 업사이드는 가능할 거다. 한 2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해하지 마셔라. 예전에 24만 원 언제 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담 드리는 건 연말까지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근처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오늘도 탑픽은 SK하이닉스로 갖고 나왔습니다. 반도체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살 거는 SK하이닉스밖에 없다. 소부장은요? 지금 이제 소부장은 SK하이닉스 관련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한미 반도체를 사자니 경쟁자가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꾸 도전장을 내미는 애들이 있죠. 예, 그 ASMPT라는 이제 또 그 싱가포르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즈 새로 이제 분사한 회사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하나 정밀 기계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안에서 만드는 이제 TC 본딩 장비가 아니라 아예 TC 본딩을 뛰어넘는 하이브리드 장비를 만들겠다. HBM4 이후를 이제 대비하겠다. 공동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거 이름을 너무 길게 줘가지고 너무 어렵죠. 예. 꼭 이렇게 한화 인더스트리얼 예. 솔루션즈입니다. 예, 가방끈 짧은 애들이 영어를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예, 굉장히 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오늘 부각이 됐는데 네. 그러면 지금 이 HBM4 장비를 지금 공동 개발해서 언제 만들 거냐? 지금부터 해서.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리겠죠, 그죠? 네. 예, 근데 주가는 왜 오늘 올라갔냐?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한미는 이제 지겹거든요. 저도 잘하는 거 알겠는데 한번 또 갔다 왔죠. 네. 예,
꼭대기까지 갔다가 내려왔고 네. 하나인더는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오늘 좀 그 뉴스에 반응을 좀 강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분간 HBM 관련된 장비주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하나인더스트리얼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관심 종목에다 탁 박아놨죠. 예, 원래 거들떠도 안 봤는데 네. 네, 이런 종목들은 같이 보셔야 되고요. 네. 한미 반도체는 10만 원 이하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블 슈퍼 을에서 이제 조금 을 돼가고 있는 중. 예. 근데 그래도 여전히 슈퍼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을은 을이다. 을은 을이다. 을인데 좀 갑 같은 을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전히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을 다 대응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이제 고려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PSK홀딩스라든지 검사 장비 테크윙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관련주라고 얘기하는 종목들 대부분 다 싸그리다 별로 관련 없습니다. 네. 그 지금 한미 반도체 그 부사장님이 나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관련주가 생각보다 없다 HBM은. 예, 근데 너무 증권가에는 너무 많다 한다고 해서 많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네. 지금은 하이닉스 못 가면 다 못 가니까 네. 당분간 하이닉스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탑픽으로 보시는데 네. 그렇다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실적 발표하려면 뭐 10월 말쯤 되니까 네. 10월 20일 넘어야지 이제 할 텐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이제 한 뭐 7조 가까이 6조 8천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반대로 엄청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만 원을 바로 찍을 수 있다.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실적 확인하고 그쵸. 나서 잘 나오면 진짜 슈팅이 나올 그러면 수도 이제 있다.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붙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이제 칭찬 일로의 기사들이 막 쏟아질 겁니다. 예.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1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네. 예,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도 주목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잘 보시다가 눌림목 잘 주면 한 3만 원대 중반 네.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해보셔도 뭐 이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IT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감딜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 LG전자의 어닝 쇼크, 이렇게 국내 실적 시즌을 시작을 알리는 두 기업의 기대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와중에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주목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 5위 살펴보면 피델릭스입니다. 오늘 국경절 연휴가 끝나고 중국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 측에서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내놨습니다. 2,000억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패키지 정책 실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기업이고 또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이죠. SMIC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매수세를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 6%대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티라유텍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 오늘 LS 일렉트릭 그리고 JKL 파트너스가 티라유텍을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되면서 주가 탄력을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이 기업 결합 좀 살펴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솔프트웨어, 이 솔루션 시장 그리고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두 곳에서 중첩된 분야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기업 결합 시장 경쟁을 좀 제한할 위험성은 낮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승인을 했고요. 이 소식에 오늘 투심을 자극했던 모습입니다. 티라유텍 같은 경우 8%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 플레이디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AI 검색 서비스에 광고를 도입하겠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영향받아갔는데요. 최근 글로벌 검색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인공지능 그리고 제품 검색을 접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디 같은 경우는 구글이 국가별 상위 3% 기업에게
부여하는 구글 프리미어 파트너 이 부분들이 선정이 됐었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 자극을 했고요. 플레이디 같은 경우 18%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페트론 올라왔습니다. 전일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던 게 페트론이었는데요. 미국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투심을 자극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같은 경우는 14개월이고요.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의 10%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소식들에 오늘 기대감이 반영이 됐던 모습입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 25%대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대화제약 올라왔습니다. 한 차례 기대감을 모아갔던 대화제약인데요. 최근 이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액이 위암 치료에 대한 시판 허가를 중국에서 승인받았다라는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던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 중국 판매 본격화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강하게 탄력 받아갔던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5위 살펴보면요. HD 현대 일렉트릭 올라왔습니다. 그간 변압기 수출 기대감을 모아갔던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전일장에서도 6%대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매도세를 자각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6%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LG 생활건강 올라왔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흥국증권 측에서 3분기 LG 생활건강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 역시나 4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모습이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8%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퓨런티어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테슬라의 하락이 눈에 띄었죠. 3.7%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 10일, 국내장에는 11일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간 주가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월가에서 비관론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매물이 쏟아졌던 모습이고요. 그간 이런 기대감에 같이 올랐던 국내 자율주행주 역시나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퓨런티어 같은 경우 10%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푸드나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일 최대주주 변경 소식에 영향을 받아갔는데요. 앞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온일 파트너스의 보유 주식 600만 주를 9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온일 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HLB 바이오스텝의 창업자이기도 한데요. 전일 8%대 강세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 14%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LS 바이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이었죠. 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결의했는데요. 또 CMO 신사업 진출하겠다라는 계획들 내세우면서 2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매도세를 좀 자극했던 모습이고요. 16%대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도 불만제로 D마켓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오늘은 GS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보니까요, 거래량 상위에 인버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버스 상품들이 또 코스닥 150 선물도 올라와 있고
인버스, 레버리지 뭐 다 베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시장이 방향성이 없어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시장 홀짝이 베팅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내일 쉬어가잖아요. 네. 또 쉬어가는 이에 따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오전장 들어서 상승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 심리가 시간 외에서는 인버스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해외에서 가장 핫한 시장이 또 중국이었잖아요. 중국 최근에 이런 레버리지 써 있는 ETF 같은 경우 수익률을 보시면 80%에 달하거든요. 무서워요. 약간. 정말 무서워요. 네. 올라갈 때도 떨어질 때도 핫하게 오르고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아무래도 이런 중국의 레버리지 ETF가 단기간에 최근에 80%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인버스 ETF에 대한 투자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한 투자 이에 따른 관심도가 상당히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맞물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내일 쉬어가는 부분에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이 커지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좀 더 커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ETF의 거래량이 좀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저희가 방금 전에 좀 살펴봤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둘만 하다라는 평을 들어봤어요. 대표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최근에 인적 분할이 되었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존의 구주가 90%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하나 10%. 비전과 네. 하나 정밀기기를 가지고 있는 쪽인데 이쪽이 10% 분할한 이후에 이튿날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가치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밀기계가 갖고 있는 쪽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C 본도 쪽 이쪽이고요. 결국 우리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는 이런 반도체 쪽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장비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에 따른 기대감과 하나 비전은 결국 지능형 AI CCTV 관련된 이런 기대감인 부분인데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방산 쪽을 아우르는 이런 지상에서 우주까지 아우르는 이 라인 자체가 좋긴 하겠지만 그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새롭게 재평가받을 수 있는 쪽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장에서 10% 올라간 이후에 시간 외에서는 본장에서 거래를 다 끝내지 못한 투자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대금 상단에 올라 있는데요. 다만 상승률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상승 하락폭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달리하는 가운데 오늘 10% 오른 데 따른 일정 부분 차익 실현과 그리고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순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삿바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좀 짧게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1위가 플레이디거든요. 광고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좀 움직였습니다. 플레이디 같은 경우도 장중에 18%까지 급등세를 보였고 현재 시간 외에서도 3%가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광고 관련된 종목들 테마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직까지는 테마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유튜브 광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의 600조 이런 광고 시장에 AI가 붙는다. 그리고 구글의 최우수 파트너로 플레이드가 선정이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글 관련주로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적과 숫자로 연결되기까지에는 우리가 시차를 가지고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런 분기단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기대감으로써 이제 본장에서 급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섹터 확산이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개별적인 구글 관련주로 올라오는 부분이라 저는 아직까지는 테마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 시간 외에서 좀 파는 이러한 움직임도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외 거래에서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플레이디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거래 정리해봤습니다.
네, 앵커의 산책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조선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 연초 대비 섹터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는 게 조선주입니다. 10월 2일까지, 연초부터 10월 2일까지의 수익률이 30%입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마치고 나서 8월에 들어오고 나서 조선주는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8월부터의 섹터별 주가 수익률을 보시면 조선이 마이너스 1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일단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우호적이지 못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이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랐죠. 또 3분기에는 영업 일수도 적고요. 파업이라든지 임단협 입슈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이 컨테이너선의 수주를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렇게 조선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들이 과연 합당한가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환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기준 원달러 환율 1,319원으로 2분기 말 대비했을 때 50원 가량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2분기와 익스포저가 비슷하다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한화오션이 마이너스 290억 원, 현대중공업그룹은 22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악재죠. 하지만 과거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조선과 후판 가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후판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신조선가는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의 후판 가격 하락세를 감안할 경우 이번 후판 가격 인하 수준 지난번 대비 10% 이상의 후판 가격 하락이 더 이어질 거고요. 이만큼 후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평균적으로 2%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요즘에 컨테이너선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테이너선 중국과 한국의 인도 스케줄을 보시면 중국은 29년까지 꽉꽉 채워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 금융 지원도 받았고요. 중국에서는 캐파 확장이 되면서 여유 슬롯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컨테이너선 발주를 계속해서 중국에서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컨테이너선 부분에서의 국내 조선사들의 MS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수주 확대를 한국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추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른다는 건 중국에서 저가 수주를 받지 않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현재 상위 업체들 모두가 원하는 일감을 다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업황이 좋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는 올해 예상 건조량의 3.7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 조선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주 잔고가 2년에서 2.5년치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적정 일감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업황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경기 부양책을 펼쳤을 때 중국에서 우리 조선주들의 흐름은 어땠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 2009년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마이너스 13%, 현대미포가 23%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빠졌고 이때 중국의 조선사들은 급등세를 이어갔었는데요. 반면에 조선 기자재단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년간 동성화인텍이 플러스 43%, 한국카본이 52%, 성광밴드가 100% 넘게 올랐고요. 태광도 60% 넘게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향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기자재단에서는 중국에서 수주를 많이 하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사들이 빠져도 기자재단에 있는 종목들은 급등세를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현재 조선업 호황을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석유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더 깨끗한 에너지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죠. 조선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LNG, LPG 운반선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LPG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잘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결코 중국 조선사에 밀릴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국내 조선사와 중국 조선사가 조금 더 경쟁을 맞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선가 자체가 조금 더 높은 LNG라든지 LPG 운반선에서의 부각이 된다면 결코 실적 깎일 일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랬듯 국내 기자재 업체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은 특히나 엔진 쪽을 중심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 잘 선별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좀 무겁게 움직임을 가져갔었죠. 그런 것을 본다면 업황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질 일은, 더 하락할 일은 많이 없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산책이었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창윤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죠. 내일의 장바구니 도대체 어떤 주제를 보면 좋을까요?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반응이 나오는 쪽, 연속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쪽은 또 제약 바이오. 그렇죠. 그 안에서 지금 오늘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쪽은 비만 쪽. 이쪽이 내일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장 마감 이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펩트론이 뉴스를 내놓고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 다른 종목들도 다 끌어올려 줬습니다. 네, 그렇죠. 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구체적인 출시일 자체는 10월 중순, 그중에서 15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반응이 지금 핫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과 어제 펩트론이 시간에 다니까에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일라이 릴리와 그와 관련된 장기 지속형 제재인 스마트 대포 관련된 펩타이드 의약품 후 또 기술성 평가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이 핫하게 나왔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반해가지고 대봉 LS 등 관련된 종목들의 동반 급등이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이 오늘 25%대 급등을 보였고요. 인벤티지 랩이 3%, 블루엠텍도 3%대, 대봉 LS도 3%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사실 종목별로 좀 내용도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정리를 그렇죠. 해볼까요? 네, 조금씩은 다른 이런 내용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위고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관심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국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한 2천억 정도인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거라고 해봐야 일부 수입 유통하는 쪽과 삭센다가 대부분인데 네.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불편함이 있는데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 펜 단위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4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용자의 투약 편의성 자체를 높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약가가 한 180만 원 정도로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지금 판매가로 예상이 되는 유통가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이 부분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범위 안에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종목별로 지금 같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국내에 단순 유통하는 쪽과 실제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쪽, 그리고 앞에서 이제 이런 그 투약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지속행 제제를 하는 쪽, 그리고 이런 쪽을 뭐 마이크로 니들 패치 형태로 붙이는 쪽, 경구용으로 진행하라는 쪽, 각각의 이제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은 구성 면면을 조금씩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실 오늘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가장 핫한 분야이고, 그리고 오늘과 더불어 이제 내일 모레 뭐 이 정도 이번 주는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출시일이 다음 주 화요일로 딱 못이 바뀌었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미리 파는 형태가 항상 그동안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특히 이런 셀온 뉴스에 파는 형태가 항상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보면 유독 가파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별로 대응 자체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특히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펩트론이 깨지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부터는 분할로 잘 팔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마 와닿으실 것 같은 게 다음 주 화요일로 날짜는 박혔고 사실 물론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약가가 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얼마나 팔릴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15일에 발매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대형 바이오주들에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유럽 최대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뭐 여기 참여를 한다. 근데 여기 가서 새로운 파트너사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숫자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있어 하는 건 학회나 이런 박람회나 이런 기업들 이런 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을 통해 글로벌 트렌드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PR을 통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이제 학회 일정도 있고요. 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한양의 한미약품, 대운제약 등 국내 유수 이런 빅파마, 국내 유수 제약사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는 쪽이고 네. 특히 이러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유한양의 뒤를 이을 차세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일정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가 지금 8일부터 10일까지 밀라노에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한양인 등 국내 75개의 바이오 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가 풍성하게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바이오 유럽 2024가 진행이 되는 쪽 이게 그 다음 일정이고요. 미국 면역 항암학회가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2월 달에는 미국 혈액학회 그리고 이제 대망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이기 때문에 4분기 안에서는 우리가 관련된 기업들의 일정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의 트렌드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자. 특히나 이 트렌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은 개별 기업들 기준으로는 이런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GLP-1 계열의 추가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런 비만 치료제 안에서도 실제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삭센다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노보노디스크 이제 전작이 삭센다고 하루 맞는 부분이고 이거를 국내 대형 병원과 약국에 유통하는 쪽 이쪽은 결국은 블루엠텍이죠. 실제 이제 위고비가 국내 출시하게 되고 15일부터 국내 병원과 약국 이쪽에서 예약을 받는다고 하는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실제 유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쪽이 블루엠텍이 될 것이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숫자를 뽑아낼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제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이 나왔던 쪽은 펩트론인데 그쵸. 사실 이쪽은 숫자가 바로 뽑히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시장에서는 주주 배정 유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를 기대했던 게 라이센스 아웃이었어요. 근데 일라이 릴리와 라이센스 아웃 나왔나요?
안 나왔죠. 안 나왔고 그 전 단계로 앞으로 14개월 동안 우리 펩타이드 의약품과 너희의 스마트 대포 이런 부분을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기술성 확인해보자. 평가를 할게.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게 좋은 뉴스, 릴리와 첫 단추를 잘 깨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뉴스인 건 맞지만 우리 눈높이는 저기 라이센스 아웃에 가 있는데 기술성 평가를 14개월 동안 한다고 그리고 하고 나서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하면서 좀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국내에서는 이제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이 부분에 가장 앞서 있습니다. 특히 네. 한미약품은 FDA 일상 또 지금 현재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삼상 진행 중에 있죠. 왜냐하면 기존의 당뇨 치료제로 이제 진행하고 있던 부분 제형 변경을 통해 가지고 비만 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쪽이 한미약품이다. 다만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시끄럽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 각사마다 처해 있는 포지션도 다르고 그리고 실제 숫자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와 파이프라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구분해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실 펩트론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지금 제약바이오주에서 기다리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애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4분기 줄줄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일정 중에 하나인 지금 위고비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데 4분기에 줄줄이 바이오주에 이런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가는 꿈틀거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3분기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였죠. 그도 그럴 것이 7월 이후에 금리 인하, 특히 B컷에 대한 기대감이 가파르게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에 많이 비어 있었던 빈집인 바이오에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올라오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같은 시기에 알테오제는 머크 관련된 이런 계약과 더불어 유한양행도 렉라자 긍정적인 FDA 승인까지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었죠. 그러던 부분이 9월 이제 중순에서 말 넘어가는 시기에 많이 오른됐다는 차익 실현이 나왔었고 이제 4분기로 접어든 10월 초 현 시점에서 좀 더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은 일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를 대체할 만한 게 눈에 딱 들어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요.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중에서 반도체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찰나에 바이오와 2차 전지 그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메탈 가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대비 15% 이상 올라오면서 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더불어 또 다른 한 축에서는 결국은 이제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대장 종목들 중심으로는 우리가 포트에 꼭 챙겨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핵심적인 종목 위주로 봐야 한다라면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제가 오늘 좀 고민을 하면서 네. 좀 펩트론을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튄 상황에서 대장주를 네. 가져오기도 애매하고요. 굳이? 그렇다고 다른 이제 비만 관련된 종목들을 가져오자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세론이 두렵고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앞에서 이제 학계 일정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봤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신약 만들고 있는 이런 플랫폼 기업 리가켄바이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시는 이유는 꿈에 베팅한다는 부분이죠. 그만큼 밸류에 대한 밸류 트랩에 갇히지 않고 업사이드에 대한 이 천장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인데 바이오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이 더 잘 가요. 그렇죠. 그렇죠. 바이오주는 그래요. 예, 오히려 우리가 같이 선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바이오 손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요. 오히려 그 실적 나오고 숫자 보시는 테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섣불리 이런 신고가 나는 종목들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가켄바이오는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으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천장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트레이딩 측면에서 계속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항체, 약물 접합체죠. ADC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쪽은 플랫폼 선두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타 바이오벤처들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면 1월 달에 오리온 지분 투자 이후에 자금 조달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본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 이제 고형암 대상의 ADC 치료제 후보 물질인 LCB84인데요. 작년 12월 달에 얀센과 총 17억 불
2조 2천억 규모죠. 이쪽을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을 했고 선급금만 1,300억 1억 불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충분한 상황에서 얀센과 임상이 일상 종료가 연내 예상이 되어 있고 이게 독점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2,500억 정도 자금 유입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초병 정도 뛰어놀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들도 13만 원 이상 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1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그래도 저점 이렇게 찍어준 부분은 대략 한 9만 7천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추세선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절 라운드 넘버인 10만 원 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3만 5천 원, 손절가 10만 원 각각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에 대해서 보는 이제 시각이 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리가켄 바이오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살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보면요. 내일 국내 증시는 한글날을 맞아서 휴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9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앞서 지난주 강한 고용 수치를 확인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B컷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이달 B컷 가능성을 놓고 30%에서 8%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B컷 단행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들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일정 간밤에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국내 석유주들도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런 중동 리스크들 계속해서 유가 상승을 이끄는 모습인데요. 9일 미국에서는 유가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 중동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한 모습들 보여주면서 유가 상승폭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런 일정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게 오늘부터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였는데요. 내일은 아시아 최대 바이오 전시회 바이오재팬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 IPO를 앞두고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K뱅크가 10일부터 수요 예측에 나섭니다. 이후에는 21일부터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30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IPO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일정들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선물이 낙폭을 줄여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